탈북 때 브로커가 준 옷과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떠밀리듯 산에 던져졌던 것을 똑같이 재현했다. 이 강을 건넌다고? 이렇게. 어이구. 이거 진짜 빠르다, 이거 진짜 빠르다.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만들어내고 있어. 최대한 100%, 99%를 재현을 하길 바래서 어디서 자고 먹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차, 기차 이런 데서 자면서 이동을 하는 걸로 찍었습니다. 오늘 북한의 접경지대, 특히 이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지대를 무려 30번을 왔다 갔다 한, 무려 30번을 왔다 갔다 한 살아있는 풍산개. 풍선기를. 이용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영화랑 많이 다르세요? 두만강을 이렇게 왕복으로 계산해서 30번, 그러니까 입수한까지 계산하면 60번이죠. 그러니까 편도로 하면서 하면은. 한국으로 오려는 분들을 연길까지 무사히 모셔다 주고 저는 돈을 받고 돌아가는. 난 저런 분이 더 신기해. 그러니까 돈이는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수입이 좋으니까. 예,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시고. 들어올 때는 한국 영화, CD, 드라마 이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대팔고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다가 브로커까지 연결해주고 해주고 받은 돈으로 P2P 사이트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 배낭으로 메고 북한으로. 일석이조. 대박이다. 아니, 그렇게 해서 몇 분이나 그러면 이렇게 좀 탈북을. 제가 43명을 총 탈북시켰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야, 근데 사선을 30번을 넘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 잘하시다. 대단하네요.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중국 변방부대에 잡힌 적도 있었고 국경경비대에 잡힌 적도 있었는데 다 탈출했었어요. 탈출을 했다고요? 뇌물 같은 거 주시고. 이거죠. 뇌물 주고 나온 거는 딱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탈출이었어요. 정말 탈옥을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도망 나와요? 국경경비대한테 뇌물을 주고 하는데 당시에는 1인당 300원의 돈을 줬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예. 외상으로 갔다 와서 외상으로 갔다 와서 올때 줄게. 어차피 또 올 거니까. 올 때 되니까 이게 또 어차피 또 올 거니까. 정작 주사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럼 경비대 애들이 자는 시간, 근무 교대 시간 보면 2시부터 2시 반 사이는 무조건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초소가 이렇게 지하로 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초소 위에 올라가서 한참 지켜보고 또 돈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하니까 이후에는 그냥 꼬박꼬박 돈을 주면서 그냥 죽어 하는 게 낫지. 그건 아죠. 그것도 아까 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게 상인으로서 말이 됩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예. 요즘은 참 어려울 거예요. 요즘은 일단 회령 쪽이나 우산 쪽은 거의 사람을 넘길 수가 없고 양강도 쪽도 이렇게 넘기긴 하겠다는데 최소한 한국 돈으로 1억을 최소한 한국 돈으로 1억을 경비대가 보이고 근데 1억 가지고도 그게 정확하게 넘어올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예. 전 세계 어느 방송에서 내가 훌륭한 밀수꾼이었다를 자랑하는 분들이 없어요. 소시오 지났어.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엄정화 씨 노래 다가라 이 노래랑 이효리 씨 노래 뭐 페미니츠 막 나온 거 바로바로 이렇게 CD에다가 해가지고 뒤에다 되게 들으면 빠르네. 아니 가가라 같은 경우는 탈북에는 아주 딱 맞는 노래잖아요. 넘어가라 복스 다시 내 삶을 이러면서 막 노래를 흥얼거려. 기본적으로는 북한 그 변방에 있는 군 시군들하고 중국 맞은편에 있는 각 그 공안부하고 호상 범죄자 인도 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가는 건 무조건 다 범법자야. 중국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걸 잡아서 넘겨줄 의무가 있어. 거의 일방적으로 북한 사람들만 잡기 위한 법이 회령군부터 뭐 해산시부터 쭉 해서 호상 보위부가 다 넘어가서 잡아와요. 나는 이상한 게 공안들이 이렇게까지 간혹 가다 보면 열심히 잡는 경우 있잖아요. 출동해가지고 막 어디 교회에서 숨어있는 12명, 20명 잡을 때. 이러면 이 사람들도 뭐 상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잡아? 해당 보위부들, 도보위국들이 넘어갈 때 선물을 꼭 가지고 가요. 중국도 이게 고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고가가. 그게 자기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현상금을 걸어. 중요한 범법자가 넘어갔는데 잡으면 중국 돈 5천 위안을 준다. 그럼 그 돈이 가는 거 아니에요, 공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잡으면 넘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국경관리법이 개정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국경관리법 개정 신설 조항에 따르면은 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월경을 했을 때 혹은 이웅길 선생님처럼 탈북민 출신 혹은 대한민국 출신이 가서 북한 사람의 월경을 도와줬을 때 중국의 국경관리법으로 처벌이 돼서 중국에서 구류가 되거나 중국에서 징역형이 선고가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거액의 뒷돈, 뇌물을 체포한 중국 공안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돈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북중국경이 봉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 가상의 통제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접근하면 동물이건 인간이건 모두 쏴죽이라는 사회안전성 포고문을 받잖아요. 예. 모든 것이 그냥 3중, 4중으로 막혀 있으니까 2020년, 21년, 22년 도대체 어느 숫자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후의 탈북자 통계를 보게 되면은 2019년이죠. 그때 코로나 직전인데 그때 한국 입국자 수가 1,000명이었어요. 1,000여 명 정도. 그런데 코로나 발생 후인 2020년에는 얼마로 줄었냐면 229명. 5분의 1로 줄어든 데다가 2021년에는 63명. 그러니까 100%에서 거의 5%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탈북을 막기 위한 방법도 전보다 더 많이 뭐 구체화되거나 잔혹해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중국에서 설치한 이 철책 선이 코로나 국면 때 전기가 통하는 철책선이 생겼어요. 전기로. 네, 그래서 거기를 잘못 손대면 감전이 되게끔 굉장히 비인권적이죠. 사망할 정도로? 예, 북한 사람들 못 오게 감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현대 과학화 장비들 CCTV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5G 검문소가 이미 2019년 4월에 건설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통신 5G. 통신 5G. 그래서 이 사람의 신원을 보면 이게 5G 데이터로 중국의 본청이랑 확인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신분이 보장된 신분인지 탈북자인지 중국인인 척하는 북한 사람인지 신원이 등록되지 않은 중국의 범법자인지가 바로바로 걸리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북한 이 국경에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경 선전대원인데요. 이 일을 했던 양강도에서 오신 김수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반간첩 기동 선전대 활동을 했고요. 국경 지역을 순회하면서 탈북자들은 나쁜 놈이다. 탈북하면 안 된다. 하고 선전하면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탈북자는 나쁜 놈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잡으러 오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간첩 선전대. 아니 근데 그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주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가스라이팅 전문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어지간한 거는 일도 아니겠네요. 막 이렇게 좀. 네,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처럼요. 뭐 대화도 하고 시도 없고 노래도 하고 또 때로는 기타도 치고 합주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냥 뭐 가스라이팅을 하는 네, 위에서 내려오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주민들 앞에서 공연을 해서 네, 그냥 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 세뇌시키는 미병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수령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 세상은 노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겠다고 그리고 또 부처님이 주로 어떤 거를 하신 거예요? 네, 저희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뭐 틀리긴 하지만 뭐 처음에 1단계라고 할 때는 좀 간절함, 뭐 절절함으로 해서 뭐 미대성 뭐 이런 걸로 좀 하다가 2단계 들어갔을 때는 탈북자들이 사례를 들어서 이러면은 너희들은 공포심을 구성하고 그다음 마지막 3단계쯤 됐을 때는 완전 악생투의 격양된 어조로 이런 범죄자들은 나라에서 이런 처벌을 받는다. 좋다. 이렇게 해서 완전 협박. 제가 그러면 리드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1단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매운맛 1단계. 보들보들한 순한 백김치. 자, 1단계 나긋나긋한 갑니다. 버전으로요. 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로 하여 우리들은 조선 노동당의 품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괜찮네. 예, 뭐 이 정도 뭐. 예. 이번에는 중간 맛 가보겠습니다. 2단계? 이다맛 조금 흥분. 지금 일부 근로자들 속에서는
자본주의 항색바람에 물져서 나라를 배신하고 부모와 형제는 안중에도 없이 저희만 잘 살겠다고 남조선으로 기어들어가는 인간 쓰레기로 전락되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라. 야, 정말 자, 이제 매운맛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운맛. 2단계 살짝 뜨끔했거든. 목소리가 두꺼우면서 베이스가 딱 있으니까 와닿았어. 자, 3단계. 박줄로.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중국을 건너갔지만 돈에 팔리고 피가 뽑혀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배신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와, 피가 뽑혀가지고. 공주가 한 번만 해보시죠. 저요? 옆에 이우길 씨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자들은 지령님의 혁명업적을 깃들여는 압록강 이천리 더러운 발자취를 날리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더 잘하시는데요. 아, 근데 이런 목소리 지금 이상하시죠? 막 무서워. 처절해 보이고 무섭고 이렇죠? 무서워요? 안 무섭죠? 우리는 맨날 들어서 아무 손절을 오히려.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그러면 알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탈북 많이 하는 걸? 네, 저희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전 사업이 거짓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막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엄청 고생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해외 파견한 근로자들을 통해서 해외 사람들이 수입에 대해서도 정말 세상은 잘 살고 있지만 우리 북한만 되게 못 산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 네, 정말 우리우리하게 사는 자본주의 세상을 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동요를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모아놓고 선전 사업을 시키면 또 따라가야만 하는 게 그 나라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선전되면은 네.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하고 논밭 일할 때도 하고 여러 네. 가지 하잖아요. 기업소도 네, 가고. 네. 월급은 나와요 제대로? 월급이 없죠. 아니, 월급이 그러면 밀수할 시간도 별로 부족하고 네. 거기서 뭘로 먹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요. 와이프들이 집에서 장사를 해서 가축을 해서 서터지를 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뉴스 한 사람이지만 이게 저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자신 있게 보도가 안 나오는데 북한 선전대 분들은 엄청나게 막 확신을 갖고 비난을 하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다 거짓말인 줄 알고 연기하면서도 그냥 겉으로 이렇게 막 절절하게 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는 사실 옥수수밥을 먹고 나왔는데 앞에 나와서는 입쌀밥에 배불러서 정말 세상이 부러먹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좀 되게 현타가 올 때도 있고요. 되게 현타가 올 때도 있고요. 현타.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탈북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민들이 들 때는 탈북? 갑자기 더 막 부각될 것 같거든요. 네. 내용이. 이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국경연선에 보이지던들이 비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줬어요. 그래, 그때는 궁금한 거, 국경을 못 나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 진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정말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가서 봤는데 지금은 탈북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도 정말 국경을 봉쇄해야 되는 사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인민적인 운동으로 중앙에서부터 엄청 경연도 많이 하고 시나리오가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울고 웃으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내 오늘만은 본다. 우리 온수님 너를 영웅으로 키워주셨으니 기뻐서 울고 대견해서 울고 자랑스러워서 운다. 너를 키운 보람이 너무너무 커서 오늘 이 행인 마음 놓고 석시머리 울어버렸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국경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탈북민들은요 다들 어딘가 국경을 몇 군데는 넘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이분들에게는 그 아주 특별한 여정이 있겠죠. 네. 여기 그래서 국경 전문가를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국경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 나라의 국경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과정을 촬영까지 해서 기록으로 남긴 탈북민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이분은요 저희 이만갑에서 섭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었고 영화 감독이신데 이 영화를 우리가 좀 틀었으면 좋겠다 소개해달라고 몇 년 전에 작가님이 매달렸다가 여러 번 거절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거장이신가 보네요. 누구시죠? 네, 바로 접니다. 네, 바로 접니다. 아니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영화 감독 박이성입니다. 아니 처음에 왜 거절한 거야? 그것만 좀. 아 진짜 거절했어요? 많이 거절했다 이거. 그때는 이제 영화 감독 병에 걸려서 네, 내 영화를 이런 데서 이제 상영하는 게 이런 데서 이제 상영하는 게 이런 데서 예능에서 네, 영화제에서 틀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데 나왔고. 그럴 수 있죠. 야, 그래 진짜로. 병에 걸려서. 그래서 병에 걸려서 네, 그렇죠. 한참 앓다가 병에 나와서. Have you seen alligator or crocodile in Mekong River? 제목 좋네. 홍콩의 악어. 제가 이제 탈북을 하고 나서 딱 10년이 된 2017년도에 탈북했던 가정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봤습니다. 야 이거 다시 가나? 나는 악몽이다. 또 강이 있어. 또 강이 있어. 건너야 하는.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만들어내고 있어. 내려간다. That's we from South Korea. He North Korea.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예고편 봐도 진짜 약간 좀 막 심장이 막 좀 떨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왔던 길 간다는 게 약간 트라우마 같이 좀 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또 복까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학교, 뭐 단체 이런 데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했어요. 근데 탈북 루트를 꼭 한 번씩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설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 들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조금은 뭐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너네가 좀 더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유발하지 않냐. 어필하려고. 그리고 모든 탈북 스토리는 다 말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 탈북자들 진짜야? 네. 진짜 있어? 그러기 진짜 힘들어? 거기 갔어? 에이 거짓말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영화학과를 가서 아 이게 내가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이걸 한번 가서 영상으로 꼭 한번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내가 많이 겁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저게 왜 힘든 일이냐면 내가 은희 씨의 친동생 네. 은하 씨랑 베트남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 갔잖아요. 김정은 거기 있고 은희 씨가 차 안에 심지어는 버스로 지나가는데도 한 발도 못 떼어요. 이 상태로 오빠 나 지금 어떻게 해? 그쪽을 못 봐요. 이게 몸이 굳어버리더라니까요. 그럼 유성 씨도 좀.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며칠 동안 갔다 오신 거예요? 이거를 14박 15일 동안 6,000km를 이동을 했어요. 6,000km? 여기가 이제 딱 6,000km인데 어디서 자지 않고 다 이동수단에서만 잠을 잤어요. 버스, 기차, 봉고차 이런 데서 잠을 자면서 이동을 했고 진짜 탈북자들이 그렇게 가니까. 정말 똑같이 하려고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들도 항상 제 옆에서 한 6년간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의심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너네 한번 그럼 겪어봐라. 네가 좀 부풀린 게 아니었냐. 이게 탈북 루트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최대한 100%, 99%를 재현을 하길 바래서 어디서 자고 먹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차, 기차 이런 데서 자면서 이동을 하는 걸로 찍었습니다. 국경의 비밀 중국 연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재밌다.
앞에 보이는 게 다 북한이라고? 이게 다. 엄마랑 내랑 저기서 이렇게 걸어서 정선까지 갔다. 여기서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게 없어. 이 앞에 변방 카메라가 지금 여기 한다는 게 시스템. 여기를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네 진짜. 강폭이 좁은 곳에는 어김없이 철책이 쳐져 있다. 가시돋친 철책이 강을 건너고 싶은 마음까지 가로막을 수 있을까? 내려간다. 이곳은 그야말로 동토의 땅. 저기 앞에까지만 좀 가봐. 보고 싶었어. 몰입감이. 좋아요. 어때요?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갈 때까지는 내가 뭐 한국 여권 들고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그 앞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게 얼어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가이드가 계속 겁을 줘요. 여기 카메라 저기 있고 여기 뭐 검사하는 데 있고 이러니까 빨리 이동해야 된다. 차가 빠져서 밀고 있는데 같이 간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인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큰일 나지. 야 너네 뭐 하냐 빨리 밀어라. 화나지. 빨리 나가야 된다. 큰일 나.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거기서 사실 분쟁이 있어서 같이 갔던 남자인 친구가 거기서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느껴서 따로 선택을 했어요. 다른 길로 가겠다. 원래 4명이 출발했는데 이제 거기 3명이 우리랑 이제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은 촬영 그냥 그 친구는 아예 안 하고 이제 빠지고 위험을 제가 이제 그 여자인 친구 2명을 데리고 두만강을 그 계산튼에서 좀 단동까지 내려갔어요. 차로 계속해서. 그래서 주변에 북한의 모습을 좀 찍자. 그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그 아까 철책에서 차를 세우고 카메라를 찍는데 그것도 원래 하면 안 된다. 브로커가 그 가이드가 정말 이건 안 된다. 너네 다 보고 있다. 근데 옆에 가는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어떻게 가냐. 찍자. 그래서 그걸 찍을 때 저는 사실 차에서 못 내렸어요. 나 찍어 가서 내려가 찍어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찍고 한 10분 정도 있는데 아무 게 없어서 저도 내려가지고 이제 내려다 봤는데 북한이 정말 손만 닿으면 이렇게 닿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못 간다라는 게 너무 뭔가 이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지. 여길 못 가나. 바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두만강 근처에 저 벌럭벌럭한 카메라들이 차고 가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찍은 거를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을 때 검사를 할 거니까 그 메모리 카드를 다 빼라. 딴 데는. 네, 그래서 빼서 여성분들의 속옷에다 다 넣고 빈 카드를 넣어서 지나갈 때는 그걸 못 찍으니까 그건 이제 보여줘서 우리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동하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이 이제 증가한다는 거를 알고 뭘 했냐면 2011년부터 이제 5G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신의주부터 쭉 이렇게 100m 간격으로 설치했거든요. CCTV로 그러니까 그리고 360도 회전이 가능해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아래 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IT의 발전이야. 그렇죠. 이게 5G로 통신된다는 것은 전파가 무선으로 평양에 있는 보위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CCTV 화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양 보위부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이스틱으로 돌리면 바로 보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안 보이는데 그거 탈북을 하고 이건 360도 회전하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보여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뭐 국경 같은 거는 국경 경비대가 인원들이 군인들이 단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발전하면서 CCTV로 그리고 또 CCTV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대상할 때는 이용이 됩니다. 돈을 주면 이 사람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CCTV한테 가서 돈을 준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CCTV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공안한테 알려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넘어가니까 그 짝을 좀 저거 해달라. 이런 방법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좀 점점 탈북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5G라는 이름을 쓰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융합되어 있어서 지금 저런 이야기를 쓰는 건데 애초에 이거 지금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무슨 가상현실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걸 쓰고 앞에 와 있으면은 이 사람 옆에 정보가 뜨는 거야. 이 정도로 다 융합돼서 돌아가는 거야. 실시간으로. 이게 중국이
그 탈북자를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국 내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바뀐 건데 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퀴즈. 전 세계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저는 5G도 5G지만 제일 강한 건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갔던 게 탈북 브로커들인데 예. 5G를 못 뚫을 수 없고 저는 5G가 아니라 그 10G라도 해도 무조건 이룬다. 저희 때는 초소가 있으면 산을 돌고 강을 돌고 뭘 뭐 죽창을 꽂아놔도 그것도 피해가 갔어요. 그냥 갖다 내 그냥. 죽음의 정신을 가는 입금만 해줘. 입금만 하면 탈북할 때 이 북한 군인들한테 많이 걸리면 혹시 뭐 뇌물이나 아니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탈북할 때 다 군인들을 국경경비대 군인들한테 뇌물을 주고 탈북을 하는데 이렇게 국경 근처에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끼느라고 아까처럼 이렇게 몰래 넘다가 잡히면 오히려 거의 한 10배가 넘어가는 돈을 집에서 이렇게 줘야지만 오히려 예, 미리 보이부에 주는 안 게 좋게. 좋다. 미리 주는 게 좋죠. 무임시차다 걸리면 그렇게 되죠. 10배 대상하니까. 그런 거네. 도강하면은 이윤길 씨니까 이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예. 60번. 예. 그중에 제일 위험했던 게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매번 그 단속은 중국, 그러니까 북한 쪽은 뚫고 가는데 중국 쪽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함에 가는데 그것보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게 이게 함경북도 명천에서 오신 분인데 여성분이 자기는 수영 선수인데 그때 장마철이었거든요. 안 된다. 일상시도 위험한 게 두만강인데 장마철은 절대 못 넘는다 하는데 며칠을 여기서 물줄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숙박금일이 매일 있거든요. 창고에 옮겨 다니며 숨는 게 못하겠다 이제. 답답하니까. 그냥 죽더라도 넘겠다 해가지고 아 그럼 가자. 각오로 수영 진짜 잘하죠 하니까 아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일 폭이 좁은 대로 가는데 폭이 좁을수록 물살이 세죠. 다리를 치는데 다리를 치는 게 물이 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하는 그 바위가 와서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요. 속으로 돌 굴러가고. 저도 넘어졌고 동시에 손 잡고 가던 손도 놓고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된다. 여기서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떠내려가다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국경경비대에 잡히면 나는 죽는다.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내만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넘기던 국경경비대도 다치게 된다. 그래가지고 누나 수영 치세요 하고 진짜 근데 수영이라는 게 뭐 처음에는 막 제대로 치다가 그다음부터 뭐 수영이 없고 그냥 막 살겠다고 하다가 겨우 간신히 잡았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약간 달빛은 아니고 이렇게 푸르름하게 보이는데 저기 이렇게 머리만 올라가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수영하세요. 뭐 그때는 막 비도 오고 하니까 소리를 크게 치는데 그냥 잠기면 가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때 다음 날 아침에 그쪽에 중국 쪽에 있는 대방 형들하고 같이 차 타고 나왔어요. 혹시라도 떠내려서 어느 개인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주변 동네를 돌고 북한 쪽으로 전화해가지고 너네 소대선 아니고 다음 소대선까지 종성 내려가는 데까지 수구포까지 훑어라.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살아있으니까 안 볼 수도 엄마가 있어. 그 장마철이 넘다가 물살에 휩쓸렸거든요. 근데 진짜 딱 휩쓸리자마자 물에 바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저희 목소리가 막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 이대로 힘 넣으면 안 된다 해서 발로 빵 찼대요. 그러니까 빵 차니까 좀 올라오면 숨 한 번 쉬고 또 있다가 또 꼴로로 이거를 수십 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기슭에 붙으셨어요. 그래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물살에 너무 휩쓸리다 보니까 옷이 다 벗겨져 나가서 그냥 홀딱 벗은 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나와서 어딘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북한 쪽으로 또 나와 떨어지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사방에 경비대가 막 이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옥수수 밭으로 막 기어가고 그리고 콩밭을 막 찔러가고 해서 어떤 집에 막 밤에 문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그 집 아저씨가 막 나가라고 이게 여자가 밤에 홀딱 벗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막 그런데 애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얘들아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엄마 막 홀딱 벗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애들이 막 그 담요 있는 걸로 뭐 아주머니 하면 막 가려주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저씨가 저희한테 연락해서 저희가 옷 가지고 가서 어머니 모셔왔거든요.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길 바라요. 혹시라도 만약 이거 살아서 한국에 없으면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서 이렇게 이만갑을 볼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보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찾을 수 있었으면 마냥 살아계셔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만갑에서 두만갑 맨날 좁다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위험해. 이렇게 유속이 강한 줄은 처음 들었네요. 저 너무 많은 분들 가족이 죽은 얘기를 들어서 저도 약간 비슷한 방법으로 탈북을 했는데 저도 아버지가 먼저 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회령에서 바로 탈북을 못했어요. 왜냐면 감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4시쯤에 이제 저희는 이제 군인한테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넘었는데 물살이 정말 셌어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을 딱 넘으면 바로 앞에 이제 마중이 나온 사람이 있어서 딱 바로 가면 되는데 물살에 이제 떠 내려갔는데 이제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선으로 가야 이제 브로커를 만날 수 있는데 물살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계산을 못 한 거예요. 아이고. 너무 이제 당황하니까. 거기서 이제 브로커가 없으니까 저희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4시 정도에 넘었는데 주변을 헤매다 보니까 동이 푸른푸른 뜨고 북한 쪽에는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는 이제 중국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옴딱 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일단 숨기자. 그래서 이제 그 갯벌 같은데 이제 반 정도 물이 있는데 들어가서 부둥켜 안고 이러고 이제 울고 있었죠. 그리고 딱 그때 100불이 있었는데 그 달러 100불인데 이걸 들고 아무 중국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빨리 전화를 하자.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라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브로커 분이 정말 그분은 거기 뭐 다 샀는지 유성아!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저는 그 소리 듣고 공안이 올까봐 무서운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이 2시간 동안 헤매고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적으로 그분한테 구조가 돼가지고 어머니랑 해서 그 계산튼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럼 아까 본 게 거기서부터? 네, 딱 그 집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도 시작해서. 무서운데. 네.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국경을 넘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그 여정마저 또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 거리인데요, 이게. 그냥 기차에 자고 차에 자고. 이거를 14박 15일 어떻게 찍었어? 또 침대 공문이라고 있어요. 공문? 손을 이렇게 딱 만지고 지나가면 독이 있고 안전한 거 그런 공문이 공원에 있는데 엄마랑 나랑 예전에 그때 가가지고 거기 한번 지나갔어. 왜냐면 국경 넘기 전에 복을 한번 빌어야 되니까. 복을 한번 빌고. 정말 멀고 뒤로 샜어 저거. 갑자기. 야, 군인들이 들어와 또. 와. 아니 저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네, 이건 실제인데 사실 탈북을 하다가 군인들 저렇게 맞닥뜨리면 무조건 북송이에요. 저거지. 그리고 국경 중국 두만강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저거는 정말 내륙으로 들어가서 잡혔기 때문에 저건 무조건 한국 기도로 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북한해가 처벌을 받는데 저희는 이제 그나마 뭐 중국 사람들이 이동하는 코스로 이동했으니까 저 검문소가 무조건 있는 대로 통과를 했었어요. 초반에 자다가 저게 밤 한 1시인가 2시 때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다 일어나라고. 그 버스에 올라서 군인이. 그리고 뭐야 이렇게 봤더니 뭐 표랑 이런 거 보재요. 그래서 딱 보여주는데 이거를 찍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카메라를 막 켰어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 내려서 이제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시 그 찍는 모습을 군인이 보고 차 앞을 막고 다시 탄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내놓으라고 하고 여권 보자고. 그래서 여권 다 보여주고 카메라 안에 거 있는 거 보더니 다 지우라고. 다 지우고. 그래서 딱 한 컷이 남은 거죠. 고프로로 이렇게 해서 겨우 몰래 찍었던 게 한 컷 딱 살리고 다 뺏기고 그래서 겨우겨우 한 컷이 남아서 저게 찍힌 거예요. 진짜 긴장됐을 것 같은데 이 여권 검사할 때. 근데 저는 그 두만강을 딱 지나서는 그 다음에는 약간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베이징부터는 네. 이거는 우리 구역인 거야. 대한민국 여권은 그래서 아까 그 여자 두 분한테도 계속
여권 검사를 좀 해야 내가 이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고 싶어. 보여주고 싶고요. 왜 안 하냐. 잠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국경역 도착했다. 국경역에 도착. 신분증도 없던 탈북자 시절 나는 대한민국 여권을 당당히 내밀며 여행할 날을 꿈꿨다. 저는 여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앞장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 앞장에 보면은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모든 편의를 다 봐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고 써 있거든요. 저 그거를 보면서 막 눈물 막 뚝뚝 떨고 이제 나 보호해준대. 나 이제 보호받을 사람이야. 뭐 어디 가도 끄떡 없어. 저희도 버스를 타고 왔었는데요. 저희가 북한에서 떠날 때 이제처럼 인신매매한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촌스럽게 하고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예쁘게 생긴 상품적 가치가 있으면 팔려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팔지 말고 버려버리라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다 막 커트하고 그냥 뭐 화장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좀 험상궂게 하고 브로커가 차를 태워줘서 탔어요. 근데 브로커도 저희가 하고 이렇게 말이 안 통했거든요. 한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며칠 가면서 며칠 거기 가면 누구가 나올 거야를 말을 못했어. 그냥 탄대요. 그래서 적하고 주경이하고 둘이서 탔습니다. 제가 그때 버스를 타면서 제일 큰 트라우마가 남은 게 지금도 경찰 사이렌 소리만 나면은 가슴이 벌렁거려요. 네. 왜? 가다가 버스를 이렇게 세워놓고 막 사이렌이 막 울리면은 중국 공안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도 모르잖아요. 분명 검열인데. 그래서 주경이하고 둘이서 그냥 침대에서 기절한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자는 거? 네, 자는 척. 그냥 깨워도 나는 못 깨어나는 척 막 이렇게 하려고요. 그 안에서도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모르니까요. 정말 2박 3일 동안 말을 못했어요. 내려와서 브로커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 말을 안 하니까. 붙여놓은 것처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생각을 3일 동안 막 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까 이제 유성 씨 영상에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태국민이었으면 저런 일을 난 무서워서 못해. 무조건 잡히는. 그냥 다리가 떨려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걸 직접 겪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공포감이 있는지 저도 이제 탈북해 올 때 그 2층짜리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희를 제일 꼬리칸에 태우고 브로커는 앞에 타고 있는데 톨게이트가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내는 데였나 봐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톨게이트라는 걸 처음 접하니까 버스들이 줄을 쫙 서서 이제 돈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버스 기사가 버스를 멈추고 차문을 딱 열었는데 침대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저희 팀의 한 분이 바로 내려서 도망쳤어요. 바로 내려서 도망쳤어요. 그게 이제 경찰 초소인 줄 알고. 그래서 브로커가 막 달려가가지고 빨리 오라고 아니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시 왔던 적도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오면서 옷이랑 다 갈아입고 중국 옷으로 갈아입는데 저는 북한 옷 그대로 입었단 말이에요. 예. 북한 바지에 이렇게 몸빼 바지라고 있습니다. 고무줄 이렇게 착된 몸빼 바지에 뻘긋뻘긋 격자 문양 옷이 그 옷에다가 북한 신우주 펠레아 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거 신고 건면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고 기차에 누웠는데 완전 핑계 정말 희한하네. 북한 이렇게 쓰고 온 거지. 아니 완전 그 사진이 저한테 지금도 있습니다. 완전 꽃제도 그런 꽃집이 없습니다. 오면 누워서 자는데 들킬까봐 이봐 머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항상 들킬까봐 브로커가 계속 자는 체라는 게 말도 모르지. 그 다음에는 저는 그때 정말 그 단속 걸릴 때마다 내 앞만 이상하게 지나간단 말이야. 나는 겁놀아요. 머리꼬리 너무 말이 안 돼. 공안에 피해가셨다고 피해갔어요. 그냥 중국 시골에 사는 말을 걸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꾸미면 단속하거든. 예, 근데 쑥 지나가다 다른 사람 다 단속하는데 저는 단속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층에도 말도 적기 싫은 말을 걸기 싫은 거야. 그럴 수 있어. 얼굴이랑 이따가 까매가지고 지나가는데 잡아서 뭐 하냐. 누군가가 너무 쩔어 있는 거야. 잡아서 뭐 하냐. 잡아서 뭐 해. 그렇게 조심조심했는데 나 진짜 지금 웃음에 말아. 그때는 제가 정말 사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유성 씨 혹시 이거 뭐 찍으러 갔다가 북한 추격 같은 거 받은 적 있어요? 두만강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곤명 지나서 진홍 쪽이란까지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는 그쪽인데 정말
예견을 전혀 못했어요. 거기에서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고. 근데 이제 국경을 넘으려면 이제 한인분들 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 식당을 하시는 이제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식당이 2층이었는데 2층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되게 섬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중국부터 북경, 곤명, 진홍까지 이렇게 쭉 오는 과정을 중국 경찰은 다 알고 있다. 너네가 나쁜 짓을 안 해서 지금 냅두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 정보를 다 끼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딴짓 하지 마라. 그냥 여행하는 것처럼 조용히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왔던 여성 두 분은 캐치를 못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머리띠가 갑자기 딱 서는 거예요. 자꾸 북한을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에서도 이거를 알 수도 있으니까 조선이 어떻고 한국말 하는데 사람이네. 한국인.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아니면은 보이브랑 내통을 해서 이분이 정말 그래서 자꾸 조선이란 말을 쓰죠. 한국 북한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래서 카메라를 킬까 하다가 일단 꺼라. 그분이 잠깐 전화를 받으러 1층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막 생각했어요. 굳이 1층에도 자리가 많은데 왜 우리를 2층까지 올려다 놨을까? 통로는 하나고 나는 저분이 북한이랑 내통하는 스파이 아니면 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화 받고 누가 올라오면은 너네 일단 가서 막아라. 나는 2층에서 뛰어내린다. 거기까지 시나리오. 이것까지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낮에 맥주를 한 12병을 먹었는데 갑자기 술이 다 깨는 거예요. 그럼. 네. 무섭지. 그 정체가 그 사람의 정체는 뭐였어요? 그 사람의 정체는 알고 봤더니 은인이었어요. 네,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술값 다 계산해 주시고 저녁에 진홍 씨를 여행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려보내시면 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북한에 있는 파견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 그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자고 여길 떠나라.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주셨어요. 있어. 네. 그 진홍은 진짜 곤명에서도 차를 타고 한 7, 8시간 내려가야 되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북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또 이제 완전히 또 패닉이어가지고 촬영 제대로 못하고 빨리 라오스로 넘어가자.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예, 유서영 씨가 국경을 통과해서 이제 라오스로 간다. 요 직전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중국을 일단 벗어납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아우, 이걸. 아니 이게 신발이 커 이만큼 남아 머리도 묶겠어 엄청 쫌맸어. 그러니까 그때 걸 재현을 한 거예요. 네. 탈북 때 브로커가 준 옷과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떠밀르듯 산에 던져졌던 것을 똑같이 재현했다. 이 강을 건넌다고? 100m 거리에 편한 길을 놔두고 가야만 했던 산길. 잦은 비 때문에 땅은 질척거리고 미끄럽다. 6시간에서 8시간을 걷고 굴러야 한다. 또 강이 있어. 또 강이 있어. 어이구. 이거 진짜 빠르다 이거 진짜 빠르다. 탈북자들은 종종 이런 곳에서 며칠씩 숨어 지낸다. 우리는 이것을 참대집이라 불렀다. 제가 이런 데서 이틀 밤을 잤어요. 진짜? 근데 자는데 이게 바닥이 야 너무 무너질 것 같아. 바닥이 이게 떨어져 있잖아. 근데 멧돼지가 밤에 와서 여기 친 거야. 그래서 우리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네.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만들어내고 있어. 탈북 때는 이런 산을 쉬지 않고 넘어야 한다. 사실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 데를 이거를 베면서 나가요.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만들어내고 있어. 나 막 뱀에서 가다가 자기도 처음 와본 길인 거예요. 헷갈려. 돌아서서 나가래. 그 왔던 길을 다 돌아서 7명이 또 뒤를 후퇴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길을 찾아가서 저희가 한 아침 5시에 출발했는데 한 오후 한 2시쯤에 메콩강변에 도달했어요. 운이 좋으면 한 2시간이면 걸으면 이제 간대요. 근데 이게 메콩강에서 올라오는 보트가 이게 다 불법으로 우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계속 되면 그 공안에서 운영하는 배들이 잡아오니까 매번 다른 고장에다 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들도 매번 새로운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길은 없어요. 그냥 전화를 계속해. 그리고 여기 아니야. 또 다른 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지도도 없고.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날씨라던가 뭐 걷는다던가 이걸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 나시라고 해서 그거 입고 그리고 쪼리를 신고 거기 산길을 6시간을 걸어가면 막 긁혀가지고 피 나오고 쪼리에서 막 피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밤에 왔단 말입니다. 아 그래. 밤에 산 넘는 사람 지옥 보더라고 지옥. 밤에 왔는데 저는 산엔 진짜 질질 날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떠났는데 우리도 우리 아들 좋아하고 또 아들보다 나이 1살 이상 되는 삼촌 하나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라오스에서부터 중국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한테 주는 게 전지를 쬐끄만 거죠. 손전지. 후레시라고 그러죠. 한국. 그거 하나씩 주더라고요. 앞에다도 비치지 말고 위에다도 비치지 말라 딱 발 밑에만 비치는 거예요. 앞에서 가는 사람이 뭐라 확 소리가 치면 전지 딱 끄고 또 한창 앉아있다 이렇게 가는데 정말 초저녁에 떠난 게 라오스까지 새벽 5시 거의 다 날이 다 거의 다 밝는데 들어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명을 산후 몇 개 놓고 요런 실겨로 2개인 게라 몇 개를 넘었단 말입니다. 골짜기마다 그 실겨로 넘고 들어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난 죽어도 못 간다. 날 여기다 놔두고 가라. 막 제 막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이러면 죽는다고 일어나라고 못 간다고 안 된다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그 나무를 있잖아요. 설피를 이렇게 있는 거 잡아당겨서 거기다 할아버지를 태웠단 말이에요. 올리막에는 그 삼촌하고 내하고 밀고 아들이 앞에서 끌었는데 저 일생에 밤나무란 건 못 봤단 말입니다. 저는 밤가시도 그림에서나 봤지 밤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밤나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 땅바닥에 몽땅 그 밤껍데기 있으니까 야 가시가 그 밑에 딱 떨어졌으리 할아버지 끌고 내려왔으리 붙들고 속도 너무 내서리 막 내리막 붙들고 뒹굴미 해서리 너희 지금 딱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손이 몽땅하게 피투성이란 말이에요. 유성 씨의 영화에 더해서 우리 탈북자분들의 탈북 스토리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뭐 지금 거의 입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리얼입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 영화에서는 잠깐 뭐 이제 좀 쉬어가면서 멜로 라인도 나오고. 근데 이만갑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거한 극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악어감이라고 악어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 피 냄새를 맡고 악어들이 몰려든대요. 여자가 생리를 하면 악어가 있어 온다 하더라고요. 모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탈북민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메콩강의 악어. 그 악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사실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많은 탈북민들 특히 여성들한테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탈북 루트를 그분들이 제일 많이 왔던 데를 최대한 재현하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무조건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게 메콩강의 악어가 있고 너무 위험하다. 저도 500번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올 때 그 악어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심지어 이 가는 친구들한테 나는 낮 시간에 배를 탔는데 악어가 저기 기슭에 나와서 우리를 지켜봤다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친구가 그래도 유학파예요. 외국도 갔다 오고 공부도 한 친구들인데 메콩강은 악어가 살 수가 없다 이 논쟁을 출발하기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계속 메콩강엔 악어가 살까 이거에 계속 이제 약간 질문이 계속 모아졌던 거죠.
저희가 처음에 용길 교회를 갔을 때 이미 전에 저희보다 먼저 한국행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저희 말하자면 선배죠. 근데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이런 말들이 다 유래가 돼서 전수가 되더라고요. 그게 먼저 간 탈북민들이 얘기에 의하면 여자들이 생리를 하면은 악어가 막 배를 덮친대요. 그래서 원간수를 특히 잘해야 되고 뭐 싸움이라든가 분란 같은 게 있으면은 그냥 다 수장되고 죽는 거라고 최대한 정숙해서 메콩강은 정말 죽음의 강이다. 막 이런 공포심을 주었어요. 아니 은희 은하는 아버지가 막 물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악어가 있는데. 저희는 정말 무서운 게요. 그 배가 원래는 뭐 4인용 배, 5인용 배 이렇거든요. 근데 15명 이렇게 타요. 그러면 물하고 배의 간격이 요만하게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그럼 배가 휘청해서 물이 쑥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배를 타고 이렇게 배 타고 가로로 가지 않고 이렇게 물살 따라 사선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기슭 쪽에 밤이었으니까 불치가 이렇게 2개씩 반짝반짝 이렇게. 근데 뭐냐고 우리 브로커한테 말은 안 통하지만 막 가리키면서 뭐냐니까 이 브로커가 막 못 알아듣겠는 언어로 막 뭐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만 알아듣겠더라고요. 엘리게이터. 계속 엘리게이터 이 말을 알아듣겠는 거예요. 되게 악센트가 강한 발음이었어요. 뭐라고? 악어라고 그 말로만 듣던 악어구나. 그래서 죽은 듯이 하고 배 그 모서리 잡고 그러고 오는데 걔가 이렇게 오다가는 또 없어지고. 전 분명히 악어라고 생각해요. 이름마저 악어강인 그곳에 진짜 악어는 있는 것일까? Is there a crocodile? No crocodile in Mekong? Mekong Valley Fat no have crocodile. Mekong Valley Fat no have crocodile. 악어 없다고? 저 사람은? Alligator. Alligator no? Alligator no have the giant fish. Big fish. Big fish. 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메콩강에 악어가 없어요? 메콩강에는 악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유언비어이 펼쳐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프로파가입니다. 아 없구나. 악어는 그렇게 안 되는 사는 악어들이 아니에요. 물살이 이렇게 빠르고 또한 모래바닥에 악어가 살면 좀 이상하죠. 악어는 주로 개울이나 이런 그래, 맞아. 그치? 수풀이 무거진데 사는 거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저희 주변에 그 탈북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악어를 너무 무서웠다. 악어가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그게 이제 맨들어 지어내는 얘기고. 약간 얼떨떨해. 정신이 지금 하지 않아. 메콩강에는 악어가 없다. 아니 갑자기 이게 탈북 스토리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됐다가 아니 처음부터 악어 넣어가지고 악어 때문에 본 건데 이거 지금 끝까지? 저도 영민이 형이랑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출발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이제 계획을 하고 지금 한 뭐 열흘 넘게 이렇게 가면서 악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제목이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가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콩강에 악어가 사는 줄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요. 제가 인터뷰한 수많은 탈북자들 심지어 브로커들도 저한테 메콩강은 악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막 실제로 뭐 악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 주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메콩강 그걸 따라가다 보면 태국과 베트남이 나오잖아요. 근데 태국과 베트남에는 실제 관광을 가보면 악어들이 또 많이 살아. 머리도 넣고. 그래서 기존에 봤던 동남아 악어 이미지랑 메콩강에 이 악어 전설이 매치돼서 저는 메콩강엔 당연히 악어가 살고 은희 아버지가 악어한테 다리 물릴 것을 감수하고 거기 들어갔다 눈물 돌려 애들은 막 아빠 빨리 올라오라고.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럼 얘는 뭐예요? 이 불지 반짝 따라오던 들짐승이게. 그리고 그 브로커가 엘리게이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난 내 추론은 이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메콩강은 위에가 이제 유속이 빨라가지고 악어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팔다리가 있거든요. 유속이 빠르면 휩쓸려 가요. 아 맞네. 그럼 물고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베트남 그러니까 최하류 지역은 유속이 낮아. 거기는 원래 프랑스 식민지 당시에는 거기가 악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냐면은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호치민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 메콩강에 살던 악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관광의 어장을 만들어놨어요. 명소같이. 관광 명소같이. 요거를 이제 그 브로커들이 듣고 약간 겁주려고. 약간 조용히 시키려고. 이게 눈 봤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거야. 사람이요. 반짝한- 그걸로 믿겠다고 그러잖아. 콩나무 내려오면 그거 악어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것도 돈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타실 때 5명, 4명 타야 될 때 15명 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옮길 때마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태우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 근데 탈북민들은 타면은 산만합니다. 어쨌든. 악센트도 세고 뭐 막 움직이고 하니까 움직이면 배가 또 침몰하겠고 그리고 또 소리 내면은 경찰이 오겠고 하니까 여기는 악어가 있다. 브로커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흘러 이제는 메콩강에는 악어가 있다로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일종의 도시전설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렸을 때 우리 뭐 망태 할아버지 온다. 그렇죠. 그런 홍콩 거 할머니부터 해서 모든 도시나 모든 곳에 그런 종류의 도시전설이 존재하는데 도시전설의 원형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 시간에 거기 가지 마라. 어디 뭐 모퉁이 몇 시에 거기 가면은 뭐가 나타난다. 거기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악어라는 게 어떤 공포의 기억이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허상으로 인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그거에 대한 탈북을 꿈꾸지만 그 허상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그게 사실상 뭐 탈북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존재한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좀 담고 싶었습니다. (2007년) 탈북 당시에 그곳으로 갑니다. 야, 저건 진짜 감회가 스럽겠다. Where you come from? I am Japan. no. From North Korea. Not South Korea. No. We from South Korea. He North Korea. No. No? No. North. This way. This way? 오케이. 여기가 내가 20일간 머물렀던 보호처다. 이런 데서 이렇게 침대를 깔고 자? No. North. This way. This way? 오케이. 여기가 내가 20일간 머물렀던 보호처다. 이런 데서 이렇게 침대를 깔고 자? 이거는 되게 몇 명이서 고급진데요. 지냈어? 수용소 들어가기 전에지 이걸. 딱 들어가기 전에 재판 받기 전에. 야, 한글로 써 있어? 있어. 네. 한국 북한 우리 사람들 올 때도 한국어로 썼어. 조금 전까지 누군가 이용한 듯한 흔적들이 가득했다.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온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 이민국 수용소에는 마침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 차량이 도착해 있었다. 이런 데서 밥을 퍼다가 먹어? 이 사람들이 왜 이거? 이거. 맞아. 습. 찾았어. 제가 이걸 4개월 동안 먹었어요. 이 불기 없는 밥을. 습박. 탈북로드의 종착지 방콕 이민국 수용소. 내게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아까 그 들어갔던 경찰서는 사실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저기가 많은 곳을 걸쳐야 되는데 일단은 태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곳인데 저기는 그나마 환경이 괜찮아요. 밑에 지하에 사화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자유 시간이 있어서 밖에 나가 술도 사와서 먹기도 하고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그랬다가 여기서
더 탈북민들 모아서 재판을 하는 곳에 데려갑니다.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네가 비용을 내야만 이제 이민국으로 갈 수 있고 그 비용이 없으면은 2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보내요. 그 감옥이구나. 근데 그 감옥이 저는 그냥 우리는 난민이니까 그냥 보내줄 줄 알았는데 정말 전국 각지에 모여든 범죄자들이 정말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진짜 감옥. 그래서 머리를 다 밉니다. 진짜? 머리를 다 이제 거기서 밀고 거기서 똑같이 범죄자들이랑 이제 수용 생활을 해요. 진짜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방콕 이민국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이제 아까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공간에 막 몇백 명이 자리 주고 팔고 하면서 지옥이더라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자리를 주고 팔아요? 화면을 보시면 야, 수용소. 진짜 이럽니다. 예. 아, 누가 진짜 쟤는 정말 너무 잘했다. 저렇게 많아? 네, 이렇게 많아요. 한 번에 많이 못 오고 밀릴 때가 있어요. 이게 밀릴 때는 이제 기록적인 이제 400명까지. 제일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도시락을 기다리는 게 있단 말이야. 매주 목요일 날마다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도시락을 갖다 준단 말입니다. 목요일 날마다 그거 주는데 그거 3개 내지 4개 먹어야 한국에 온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비닐에다가 밥을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디요? 비닐 도시락 있으니까 우리 지금 먹는 플라스틱 도시락. 플라스틱. 네, 그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에 비닐이라 한단 말이에요. 비닐에다 밥을 주는 거 전 처음 보고 이렇게 멋있게 주는 밥도 처음 보고 이렇게 색깔이 이쁜 음식이 있다는 것도 전 처음 느꼈어요. 철원 씨 그냥 바다로 오는 게 역시 그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시네요. 난 진짜 처음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밀고 막. 한 방에 그냥 짧게 굵게. 그냥 한 방에. 죽더라도 그냥 짧게 죽을 수 있게 그냥 바다로 오는 게 낫겠다. 너무 어우 야 머리 빡빡 밀고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지. 오는데 비용 얼마나 드셨죠? 저는 공이죠. 저는 공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비용은 들었지. 비용은 들었지. 방대한 마음. 아 그렇죠. 그리고 저도 감옥에 멋있었어. 들리긴 들렸는데 저는 자유로운 감옥이거든요. 무인도라는 데니까. 네.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기 누가 통제를 안 해요. 이제처럼 이렇게 300명이 막 빼곡이 있고 선풍기 한 대 뭐 화장실이 그 안에 있다지. 아, 너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악어가 있나 없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지. 그렇죠. 저는 과장을 해야지 뭐 바다를 헤엄치는데 막 악어가 쫓아오고. 악어 없지, 악어는 없지. 그러면 더 빠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태국하고 우리나라랑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과 우리나라는 친해요. 관광적으로도 유기적으로 맺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되게 불편하시겠지만 태국이 굉장히 사실은 고마운 측면도 있고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많고 그런 거잖아요. 이 시설은 사실은 탈북민을 위한 시설은 아닌데 태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잖아요.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다수 택하는 탈북민 전용 임시 수용소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수용소를 좀 우리가 지원해주고 업그레이드하자 이런 논의도 사실 국내에 있었어요. 한참 많았대. 예. 이게 사실 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사실 베트남으로 가면 더 가깝거든요. 라오스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근데 이걸 왜 자꾸 피하는가 하면 거기 세 나라가 거의 다 공산당 체제예요. 그리고 그렇죠. 라오스 같은 거는 라오스 인민혁명당이라고 북한하고 굉장히 당적으로 가까워요. 우리 옛날에 소년들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오스 경찰에 잡히면 예. 중국 경찰에다 넘겨. 그럼 중국 경찰은 이걸 또 북한 안전보위부다 넘겨.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될수록 피해야 되니까 국경 넘어서 돌아 힘들게 태국까지 가면 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거기는 일단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태국이구나. 사실은 저희가 물론 이제 개성이 되는 게 좋지만 사람이 많이 차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못 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태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14박 15일. 야, 요걸 어떻게 14박 15일에 끝내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다, 대단해. 힘들었겠다, 진짜. 탈북 여정이 끝났습니다. 네.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제 메콩강에는 악어가 있다라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허황된 거고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있는 허황된 어떤 공포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정말 북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탈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허황되고 만들어진 그런 공포들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것도 좀 생각이 나면서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서 탈북민들이 좀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탈북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쉽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요,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문제였고 또 하나는 미얀마는 미얀마 그 내부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 루트도 이제는 좀 어려워졌고요. 내전 중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거는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 루트가 어디가 이제 또 있지를 않는 한에는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 9명이 집단 탈북을 한 거예요.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 간 북한 노동자들 9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건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소규모 작업장에 개별 파견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일해오던 이들은 남한 소식을 접하면서 탈북을 꿈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파견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제 벌목 현장, 건설 현장에서 파견됐던 외화벌이 노동자들이었는데 대부분 40대, 50대 남성이라고 알려졌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전쟁터잖아요. 맞아요. 유럽하고도 안 좋고. 전쟁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처한 국제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과 지금 친밀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외화벌이 하고 있는데 까딱하면 죽겠다라는 공포감을 느낀 걸로 저희는 보여요. 근데 지금 넘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코로나 막기 전에 이미 2, 3년 돼서 나가 있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오게 됐는가 하면 돈바스 지역에서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돈바스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면 복구 작업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도와주겠다. 복구 작업을. 네, 그래서 조약까지 맺었어요. 루안스크 괴뢰공화국하고 북한하고. 그게 노동자들 속에 우리들 속에서도 소문이 도는 거야. 이게 누구 뽑혀서 돈바스에 간댄다. 그럼 거기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거 러시아 텔레비전 다 보잖아요. 이거 죽게 생겼는데.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평양에서 실제로 돈바스 지역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베리아까지 퍼져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끌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까지 동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 이 노동자처럼 해외에서 일하는 좀 북한 노동자들이 좀 많이 있나요? 사실은 많았을 때는 한 1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중국, 러시아, 중동 건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쿠웨이트 무슨 아랍에미레이트 건설 근로자들 많이 나가서 몇천 명씩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엔 제재가 시작이 되면서 중동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중동 많이 줄고 중국에서도 식당 같은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같은 것들이 많이 닫히고 말레이시아도 닫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추산하는 게 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근로자가 한 2, 3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많네요. 아직도 많죠. 많아요. 특히 러시아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오면은 2만 갑에 나올 겁니다. 와, 또 이렇게 예고인가요? 신도를 또 이렇게 진짜입니다. 모아주시네.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러시아에서 탈북하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취재된 바에 따르면 현재 하나원에 있는 사람 중에 20여 명이 넘는 숫자가 러시아에서 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공포감은 러시아에 있다가 언제 개죽음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면은 러시아에 있을 때 탈북할 수 있다. 동유럽이나 다른 곳에 있을 때 탈북하는 루트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러시아에 있을 때가 기회다. 한국이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아마 상당수는 러시아에서 더 대한민국행을 선택할 우리 북한 주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북중 국경이 열리면은 이제 미래에 좀 탈북자 수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변했고 네. 북한은 지금 너무 힘들고 예. 그러니까 북한도 계속해서 지금 열 거를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북중 국경을 열라. 그러면 북중 국경 열어서 무역이 활발해지면 이게 따라서 밀수도 활발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밀수를 하든 무역을 하려면 국경으로 접근해야 되잖아. 예. 그러면 가상 통제선도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던 수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 수요, 무역하는 수요, 밀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그만큼은 못 되겠지만 탈북 러시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날 수 있다.